자, 홍필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리눅스 개발 환경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을 끝나고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은 개발자 코스를 쭉 걷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진행할 것이 리눅스 개발 환경을 꾸미고, 즉 서버의 기본 OS인 이 리눅스에 대해서 익힌 후 자바 기초를 하고, 자바 기초 후 자바 심화, 그 다음에 기업 업무 프로그램의 웹 서버 부분, 기업 업무 부분의 웹 클라이언트 부분, 그 다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업 업무에서 활용되는 이 전반적인 개발자의 과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눅스 시스템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과목 중에 하나이긴 하였는데,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스스로 하긴 좀 어렵다 보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심화 과정의 첫 번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첫 과목을 여러분들이 굳이 처음에 그 심화 과정을 시작하는 날 와서 여러분들이 PC에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대면 과정의 유튜브 수업을 통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방학 중 틈틈이 나와서 여러분들 PC에 이 환경을 꾸며주기 바랍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이러한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진행할 수업은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얘기를 길게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리눅스를 설치하는 과정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두 번째 과정에는 네트워크 설정 정도를 진행할 것인데, 나머지 부분들을 쭉 제가 여기다 나열한 곳은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진행하고 그때 필요할 때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추후에 웹서버나 웹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전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하다 보면, 그래서 교수님이 이때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는 부분을 이 제목을 보고 다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학습 내용으로는 우리가 이제 리눅스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발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 시중에서 가장 많은 개발자들은 무엇을 하는 개발자일까요? 자, 1번 집에서 엑셀 통계 계산을 한다. 2번 닌텐도 DS 게임을 만든다. 3번 기업에서 처리되고 있는 갖은 정보 시스템을 개발, 유지 보수 등등 관련 업을 한다. 자, 3번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기업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 모든 조직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서버의 운영체제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소프트웨어가 리눅스 시스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눅스 운영체계를 배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개발자의 길로서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의 업무를 한다라고 하지만 또 IT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개발 프로그래밍을 설치해 준다든가, 또 운영 유지 보수 배포를 한다든가, 또 역으로는 요즘에 한참 많이 각광받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네.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잘 다뤄. 그렇다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다룰 줄 모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서버 사이트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서 리눅스를 모른다, 유닉스를 모른다 라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에 있어서는 리눅스를 처음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념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설치를 진행할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정지 버튼을 누르고 찾아봐도 좋겠지만 잘 이해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닉스와 리눅스를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서버라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분투라는 리눅스의 종류를 한번 웹사이트에서 찾아보고 우분투에 대한 문서들을 많이 서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에서도 경험해 봤지만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처음 보는 용어들을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과목을 배우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나오는 용어를 정리하고 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고 이 부분을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이 종이에 필기를 할 것을 당연히 요청합니다. 요청이 아니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 검사 때는 반드시 필기 검사를 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외울 때 빽빽이를 쓴다라는 자세로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빠른 시간 내에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엔 돌잡이도 마우스 누르는 방법은 안 되지만 처음 이러한 부분을 하면 왼쪽 마우스 버튼이 뭐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 뭐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럴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많은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용어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용어 조사를 하고 수업 중 정리하고 또 모르는 부분은 조사해서 반드시 노트 필기를 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노트 필기를 촬영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개 이론적인 사항들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진행할 부분은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클라이언트 서버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정보 시스템에서 겪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정보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고요. 구현되어 있고요. 이 부분의 반대말은 스탠드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지금은 웹 환경입니다. 이러한 편협한 얘기가 아니라 웹도 클라이언트 서버고, 즉 예전에 이제 클라이언트를 아주 작은 의미에서는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서버 프로그램, 서버와 통신하는 프로그램, 웹은 또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를 현재 보고 있는 단말에 맞는 어떠한 프로그램들, 웹 브라우저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모바일 어플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네이버를 본다라고 하면 여기다 검색어를 치면 그때 이게 인터넷을 타고 네이버사에 있는 서버에 가서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처리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웹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고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서버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유튜브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죠? 동영상이 내 PC에 깔려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 서버에 접속해서 계속 시간 단위로 데이터를 받으면서 그 부분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우리은행이든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한다. 그럼 우리 계좌번호나 내 돈이 얼마 있는지 PC에 데이터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서버에 갔다 올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은 서버에 가서 받아올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치의 어떤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이지만 우리가 여기 또 카카오도 있네. 카카오도 우리가 어떠한 메신저를 한다라고 하면 카카오 상대편에 있는 PC랑 다이렉트로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중간에 카카오 서버가 이러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또 이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기업이나 조직의 모든 업무들도 클라이언트 서버에 어떤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전은 교수님한테 배정된 어떤 과목들이 어디에 있나라고 그런 걸 제가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내부 시스템으로. 내부 시스템에 교수님의 취업 준비 교육이나 융합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 게 이렇게 조회를 통해서 우리 학사 시스템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올 수 있죠. 즉 업무 처리도 내가 하고 있는 교수님 PC와 학교에 있는 학사 처리 서버에 접속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은 대부분의 일상적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서버도 어떠한 운영체제가 있을 거다. 즉 운영체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PC에서 윈도우가 설치돼서 윈도우가 PC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이거와 같이 윈도우보다는 리눅스나 유닉스가 훨씬 서버의 운영체제로 유리하고 이게 90%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즉 클라이언트는 화면에 어떤 보이는 거라든가 그다음 기기의 다양한 기능,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앱이라 그러면 우리가 위치 추적을 하는 앱이다 그러면 GPS 데이터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죠. 또 우리가 이 걷기를 측정하는 게 있다 그러면 자이로 센서, 즉 기울기 센서는 스마트폰에 있어서 이게 기울어지느냐를 측정을 해가지고 한 번씩 한 볼을 걸었다라고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러한 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제어하는 건 클라이언트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즉 사용자 중심이죠. 근데 서버는 데이터 처리를 한다든가 통신을 한다든가 업무 처리에 중요한 업무들을 처리한다든가 대용량이라든가 어떤 계속 24시간 공급을 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점점 사람이 늘어날수록 확장을 할 수 있다든가 보다 안정적이다라는 것들은 다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교재를 보면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가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하드웨어, PC가 있지, 윈도우가 있지. 여러분들이 워드나 엑셀이나 아래 한글들은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어디서 돌아가? 윈도우 기반에서 하드웨어와 사이에서 윈도우가 하는 역할을 가지고 하죠. 즉 그래서 앞으로 운영체계,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단어는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우리가 매개체로 어떠한 일을 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자바로 짠 서버 프로그램은 즉 리눅스 기반에서 그 리눅스 어떤 서버의 중간 역할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유닉스와 리눅스라는 얘기를 썼었어요. 이 유닉스는 기존에 있던 강자예요. 즉 안정성이나 대용량 그리고 고가입니다. 그러고 어떤 코어 업무라고 해서 중요 업무들, 즉 금융에서는 계정계, 즉 계좌를 처리한다든가 뭐 국가의 주요 업무라든가 뭐 그다음 국방 업무나 이런 데는 유닉스를 많이 사용해요. 즉 유닉스는 대형 서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OS로 고성능이고 고가용성의 운영 체제예요. 그래서 뭐 사실 유닉스 서버는 뭐 대형 서버들 벤더들이 있는데 IBM이나 HP, 써는 지금 없어지고 오라클로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서버가 조금 뭐 미미하게 나오고 있고 써의 아키텍처를 차용한 걸로 일본의 후지츠라는 회사가 또 이 서버를 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용량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뭐 억대, 수십억 대도 하는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눅스는 오픈 소스, 즉 개방되어 있는 소스 개념이에요. 최근에 서버 OS로 아주 신흥 강자고요. SMB라고 써놨는데 이건 이제 좀 중소기업급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데에서 어떤 이 정보 처리 업무가 아주 크지 않은 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업무 대비해서 그냥 일반 유통도 크지. 근데 뭐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데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 아니면 이런 데 정보 처리 시스템이 더 규모가 클지 아니면 오뚜기 사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 클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유닉스로 되어 있던 것도 유사한 리눅스로 많이 변환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구글이나 이런 데서 U2L이라고 찾으면 이러한 컨설턴트들도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서버, 이 리눅스도 데스크탑 형식과 서버 형식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형식들이 지금 더 많은 형식들이 있는데 리눅스가 처음에는 윈도우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역할을 담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윈도우는 뭐 워드나 엑셀이나 이렇게 범용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게 리눅스 기반에서 실행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리눅스가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10만 원 정도에 있는 윈도우를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스크탑 형식이 좀 더 발전해서 이 리눅스가 빅히트를 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이 데스크탑 형식에서 모바일 형식으로 바뀐 하나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이 정도 이제 상식적인 얘기고요. 리눅스도 종류, 메이커가 여러 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시장의 강자로는 우분투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 센트OS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우분투는 여러분들이 시장의 강자다 보니까 참고할 문서가 되게 많고 구글링이 쉬워요. 그리고 실제 이제 오픈소스 계열이고 SMB에서는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뭔가 중요한 연락이 왔는데 계속하면, 자, 우분투는 우리가 시장의 강자다 보니까 어떤 참고할 문서나 구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분투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에 센트OS는 우리가 레드햇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레드햇은 기업용 리눅스로 유료로 꽤 많은 사이트에 판매되어 있는 리눅스입니다. 이 리눅스와 센트OS가 호환이 돼요. 그리고 오라클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분투는 오라클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픈소스 계열이다 보니까 굳이 상용 소프트웨어인 오라클을 사용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거꾸로 오라클이 공짜인 버전에서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놨어. 나쁜 놈들이야. 오히려 뭐 나쁜 놈은 아니지. 당연히 기업이 자기네가 개발한 거에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라클은 레드햇 버전이 있는데 이 레드햇 버전이 센트OS에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큰 기업의 이 센트OS들은 큰 기업이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리눅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그래서 또 우분투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데스크탑 버전도 있고 모바일 버전, 서버 버전, 클라우드 버전, 뭐 요즘에 IoT 버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다양한 버전이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데스크탑과 달리 어떤 서버 형식은 딱히 어떤 화면을 보여주는 UI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량화나 고성능화를 위해서 굳이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관리자도 UI가 편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한다라고 하면 PC를 나눠서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이 데스크탑 버전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데스크탑 버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리눅스를 배운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데스크탑으로 서버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데스크탑 형식은 이렇게, 이거 조금 오래된 리눅스 버전인 것 같은데, 우분투 버전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윈도우 같죠. 또는 뭐 아예 맥OS는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서버 형식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초 과정 때 MySQL을 배우는 거 보니까 그냥 아예 텍스트 UI로 배우고 있던데 이 텍스트 UI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버 형식을 공부하기 때문에 서버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설치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슈는 실제 서버와 가상 서버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실제 서버는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겠지만 502호에 보면 서버실에 서버들이 있죠. 이 서버가 약 20억에서 30억까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서버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또 필요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실습할 때 이것을 사용하기에는 내가 봐서는 조금 불편함이 더 앞서요. 뭐 까짓거 켜는 거 여러분 못 쓰게 하는 건 아니지만 사유를 보면, 자, 우리가 실제 서버는 사실은 대용량이라든가 고가용성,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거,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뭐 이걸 껐다 켰다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걸 갖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된다고 껐다 키거나 뭐 이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상 서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상 서버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서버 같이 우리 서버실에 있는 큰 서버가 아니라 뭐 작은 PC에다 리눅스를 독립적으로 깔아서 개발용으로 사용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PC의 성능들이 좋고 CPU도 여러 장이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PC에. 그러다 보니까 그 용량을 나눠서 서버를 설치해서 사용해도 개발하는 데는 충분한 정도가 아니고 넘쳐나고 그냥 그 작은 거, 뭐 쇼핑몰 정도, 작은 쇼핑몰 정도는 혼자 PC에서도 운영을 해도 남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서버를 구축하는데 뭐 아주 큰 기업용 서버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용량 확장을 고민해야 되겠죠. 또는 요즘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해서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애저 같은 이러한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용량을 쓰든 큰 용량을 쓰든 돈을 내고 서버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서버 실습을 이걸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좀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GCP는 몇 달은 무료니까 그냥 무료 계정될 정도로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특강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발하고 실제 서비스 개시 때는 대용량으로 그때그때 사용자가 붙을 때마다 점점 돈을 더 내고 얘네들한테 증설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학교에 말씀드린 대로 고가의 서버가 있지만 하나의 서버를 여러 사람이 개발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번거롭고 굳이 그렇게 큰 용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덤프 트럭이 있지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큰 뭐 8톤 트럭이 있다. 그죠? 컨테이너 트럭이 있는데 이마트 갈 때 컨테이너 트럭을 갖고 가. 그만큼 이마트에서 사오나요? 그래봤자 주차하기도 힘들고 운전자만 불편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물류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 덤프 트럭이거나 이런 뭐 그 컨테이너 트럭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용량에 맞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마트 갈 때는 그냥 아무리 덤프 트럭 운전자도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덤프트럭 한 번은 몰아봐야지. 실력을 갈고 닦으면 여러분들 만져보긴 해줘요. 근데 뭐 지금 상태에서는 실습하다 뭐 눌렀더니 확 다 날라갔어요. 포맷 됐나 봐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서버에서 포맷이 되면 거기에 있는 아주 고가의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다시 설치하려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대책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상 서버로 그 실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서버는 서버실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서버는 서버실에서 아주 곱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도 쬐고 아마 우리 서버실도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에 항온항습기까지는 없어. 근데 습도도 조절하고 UPS라고 정전이 돼도 뭐 한 두어 시간 버틸 수 있는 배터리가 쫙 설치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다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KB은행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데는 순간적으로 몇백만 명이 아마 데이터를 요청을 할 거예요. 이런 걸 처리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덤프트럭이나 기차나 이런 게 처리해야지 승용차를 처리할 수 없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실제 서버고 앞으로 우리가 실습할 거는 여러분들의 친구 이 PC에서 이 PC의 자원을 나눠서 하나의 가상 서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실제 이 모델 자체도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도 PC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하는데 요 한 개의 층이 지금 있는 이 학교에 있는 서버도 하나에 128개의 CPU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28개, 256, 512개의 CPU가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양이라도 이 뒤에 있는 PC가 뭐 CPU가 128개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큰 용량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공짜 버전인 오라클 VM웨어로는 어려울 거고 버추얼박스로는 거기에 맞는 어떤 소프트웨어도 깔고 뭐 이렇게 안정적인 걸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다행스럽게 실습 PC는 워크스테이션이에요. PC가 아니에요. 구입가 250만 원짜리 너무 디테일한가? 재원 CPU가 8개가 박혀 있습니다. 거기엔. 그래서 나눠서 한 2개 나눠서 서버로 써도 한 개만 해도 펑펑 넘치는데 CPU 2개짜리 서버를 해도 여러분들 개발하는 데는 넘치고 퍼집니다. 그래서 충분하고요.
요즘에 최신 PC는 2코어 내지 4코어예요. 이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것도 2코어 이상이면 나눠서 여러분 집에 있는 PC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실제 설치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 PC에 이제 가상 머신으로 리눅스 서버를 설치할 건데 리눅스는 우분투 서버 형식의 최신 버전을 깔 겁니다. 그리고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는 오라클 버추얼 박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PC에서 이거를 설치하는 걸 보여줄 텐데 물론 거기 보시면 교환이나 이런 데는 하나하나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한 2달만 지나도 최신 버전은 모양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뭐 교환을 만들어 놔도 계속 엎어가지고 다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차피 실습하는 걸 동영상으로 보여줄 테니까 막히는 부분이나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서 실습을 해주기 바래요. 학교에 있는 실습 PC는 당연히 이 버추얼 머신이 잘 구동하고 빵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 있는 PC가 너무 오래된 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기본으로 다 지원하는데 예전에는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돼 있는 게 시모스 셋업이라고 여러분들 PC를 세팅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지원하는지를 보고 이걸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듀얼 코어 이상의 CPU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i3이나 이런 거에 모바일 CPU들은 다 듀얼 코어예요. 그 이상이 돼야지 되고요. 그다음 웹 브라우저도 버벅거리는 PC다. 여러분들이 웹 서핑을 하는데도 힘들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웹 서핑도 힘든데 내가 실습하려고 하는 실습 리눅스 서버를 같이 나눠서 사용한다 그러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이 기회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 실습을 하든지 집에 걸 올리든가 해야 됩니다. 그다음 설치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발견된 몇몇 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모스 셋업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디저블로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 리네이블로 해야 지금 있는 게 가상화에 대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와 있는 PC의 CPU에는 가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얘를 출시될 때 PC가 디저블로 돼 있는 PC들이 덜어 있어. 걔네들은 이네이블로 바꿔서 다시 세팅을 해야 되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실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얘는 캡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 그러고 그다음 몇몇 프로그램이 충돌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건 옛날에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실습하고 여러분들 교육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봤더니 그 교수님은 이북을 많이 봐요. 그 중에 교보 이북이라는 교보문고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교복 이북 뷰어를 깔면 파수 DRM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리더라고. 그래서 이 파수라는 회사에서 만든 걸로 이북 같은 걸 프린트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어떤 내부 소프트웨어예요. 우리 막 은행 인터넷 뱅킹 가면 온갖 지저분한 거 많이 깔잖아. 그런 거와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이 파스 DRM이라는 놈은 버추얼 머신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 왜냐면 버추얼 머신에서 이북을 보고 거기에서 얘를 갖다가 뭐 PDF로 전환하거나 인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네. PC로 지금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제가 실습을 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PC에서 하나하나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리눅스를 자기 PC에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상 머신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오라클 버추얼 박스고요. 그다음 거기에 설치할 우리가 리눅스 버전은 우분투라고 말을 했죠. 그죠? 고객님, 커피님 나오셨네요. 그죠? 우분투라고 말했어요. 자, 한번 보죠. 우리가 먼저 그럼 이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나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도 좋지만 친근한 네이버에서 버추얼 박스, 오라클 버추얼 박스 또는 버추얼 박스라고 하면 버추얼 박스가 나오네요. 자, 버추얼 박스에 가고
버추얼 박스는 오라클사에서 나온 건데 영어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뭐 해야 될까? 그냥 읽어봐야지. 자, 버추얼 박스 하면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운로드겠지. 도큐멘트가 아니고, 그지? 다운로드에 가서. 자, 우리가 다운로드에 갔는데 이게 그때그때 달라지겠지만 지금 버전이 버추얼 박스 6.1.8이네? 자, 거기에 뭐를 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이 리눅스, PC니까 대부분 윈도우일 거야. 맥북이라 그러면 OS X. 그다음 리눅스에 버추얼 박스를 깔 수 있어요. 리눅스 데스크탑. 이건 리눅스. 솔라리스도 있네? 뭐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난 PC에서 사용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실습 PC에서 사용할 건 윈도우 호스트를 누르면 이게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다운로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운로드 하고요. 자, 얘는 버추얼 박스는 금방 다운로드 했어.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우분투. 너무 많네. 우분투 또는 뭐 영어로 우분투라고 하면, 자, 우분투는 우분투컴이야. 근데도 일부러 쳤어요. 여기서 다운로드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한번 우분투 사이트는 한번 우리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우분투 사이트 갔더니 줄줄이 사탕으로 있어. 근데 우분투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자, 우분투, 엔터프라이즈. 자, 엔터프라이즈는 영어 단어로 뜻이 뭐야? 거대함? 아니야.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기업용 우분투다. 그러면 뭘까? 돈 받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다운로드. 그래서 이것도 고민할 게, 우리가 우분투도 보면 다운로드해서 돈 받지 않고 GPL 버전을 쓰는 거예요. 자, 우분투 다운로드 눌렀더니 데스크탑도 있고 서버도 있고 IoT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그래. 자, 엔터프라이즈 한번 눌러볼까? 여기 오픈스택, 커버네이트, 인터넷 오브 띵, 서포트.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돈 받는 버전이고, 자, 다운로드에 갔더니 우분투 데스크탑 버전, 우분투 서버 버전, 우분투 IoT 버전, 우분투 클라우드 버전 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건 서버 버전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지. 지금 20.4 LTS라고 돼 있어요. 자, LTS 상식적으로 얘기해 준다. LTS 롱텀 서비스야. 뭐냐? 롱텀이니까 뭐야? 제일 길게 서비스가 나왔다. 최신 버전 중에 자기네들이 즉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 중에 최신 버전이야. 20.04보다 더 위에 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21. 이건 뭐야? 자기네들이 개런티를 못하는 버전. 뭐라 그럴까? 베타 버전일 거야. 얘는 나온 거 중에 베타는 끝내고 그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 중에 제일 윗버전이라는 걸 우리가 LTS라고 합니다. LTS 버전을 하고, 이 강의를 나중에 듣고 있으면 이 버전이 올라가 있을 거야. 계속 나오니까. 이걸 눌렀더니 20.04 이게 쭉 있어. 그러면서 뭘 다운받네 이렇게? 지금 얘는 지금 네트워크 속도가 좋아서 4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다운로드 받을 때 볼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아직 안 됐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갖다 대니까 조그맣게 나오네요. 우분투 20.04 라이브 버전, 그다음 서버, 그다음에 AMD 64 ISO라고 나오죠. ISO가 설치용 어떤 CD 파일, 옛날 우리 CD나 DVD 같은 걸 옛날에 넣었잖아요. 이런 어떤 설치용 파일이라는 거의 확장자가 ISO인데, 저 뒤에 할 게 AMD라는 부분인데 얘도 약간 이상하다. 잠깐 들어가서 다시 봐야 된다. 아, 지금은 상관없겠네. 지금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AMD 64라고 돼 있네. 지금에 있는 PC는 무조건 64비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도 있는데 밑줄 짰고요. 여러분들 PC, 집에 있는 PC가 윈도우가 32비트가 깔려 있으면 그 다음서부터 머리 아픕니다. 32비트가 깔려 있으면 지금 거 설치 못해요. 지금은 예전 버전을 찾아서 오라클 버추얼 머신도 32비트, 그 다음에 우분투도 32비트를 설치해야 돼요.
하지만 예전 버전을 여기서 이 홈페이지에서 이 영어를 뒤지면서 찾기는 쉽지 않을 거야. 저기 버추얼 머신도. 그렇기 때문에 64 버전을 지금은 이제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32와 64 버전이 동시에 나오고 여러분들한테 32, 64 버전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렸지만 지금은 윈도우 자체가 64비트 버전입니다. 윈도우 64인지 32인지 모르시는 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설정에 가서 시스템 가서 맨 끝에 정보. 자, 시스템에 정보에 가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노트북은 좀 됐어. 6세대네. 코어 i7 6세대에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나와 있잖아. X-64. X-64는 인텔 기반의 64비트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리눅스나 이런데 사실은 64비트를 나중에 만들어 놓고 표준화해서 인텔은 64라는 게 이름이 인정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인텔 CPU 즉 PC에서 깔 수 있는 거에 그 모양들은 이렇게 AMD라고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들어봤을 거야. 그 AMD 회사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받은 두 개의 파일이 여기에 이제 존재하고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PC에서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나눠야겠죠. 이거 하나하나 하는 거를 교수님이 계속 떠들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눌렀더니 뭔가 설치를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PC에서 설치해 보듯이 했고요. 그냥 감으로 넥스트를 누르면 될 겁니다. 지금 뭐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 뭐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그냥 기본 디폴트로 다 해라 라고 하고 랩톱 인터페이스 잡는다 그렇고 인스톨을 하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인스톨을 할 거예요. 지가. 자, 기다리는 동안 교수님이 노래 한 곡 뽑을까요? 아, 노래를 뽑아야 될래나. 자, 나왔네. 누르고 이런 거 나오면 눌러주고 그죠? 쭉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버스 뭐 이걸 설치하겠다 그럴 때 설치 눌러요. 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보고 따라 하는 거야. 몇 분 걸린다고 돼 있죠? 뭐 껌뻑껌뻑하고 용을 쓰네. 피니시 끝났어. 설치 끝. 이거 설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 다음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자, 얘는 설치 파일이었고 요게 이제 설치 아이콘이야. 똑같은 거 여기다 갖다 놔서 헷갈리게. 자, 일단 넣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버를 실행시킬 때 얘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서버도 PC같이 앞서서 가상 서버 얘기했고 실제 서버 있는데 뭐가 있겠어? 저런 버튼이 있을 거라고.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설치된 오라클 VM 버추얼박스에서 얘를 실행시키면 자, 얘가 PC를 나눠서 뭐 서버를 깔든 여기다 나눠서 또 거꾸로는 윈도우 XP도 깔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더 깔 수도 있어. PC가 능력이 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화면이 나온 데서 최초로 뭘 하나 만들겠다 이거지. 최초로 이 PC를 나눠서 사용하는 거야. 그럼 추가를 눌러. 그러면 얘가 어디 가서 추가가 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버추얼박스. 아이씨, 이 추가가 아닌가 보다. 자, 왜 안 되냐? 아, 추가를 데리고 오는 거를 기본으로 돼 있네. 가지고 올 게 아니라, 자, 파일에 새 클라우드 만들기. 아이씨, 이건 클라우드네. I am sorry. 이런 일도 있어요. 자, I am sorry. 자, 추가, 새로 만들기. 머신에 이 버튼이, 교수님이 헷갈렸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들은 더 심할 텐데. 자, 추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백업 받은 걸 갖고 올 때 추가고, 새로 만들기를 해야지 지금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자, 새로 만들기 이름. 자, 리눅스. 앞으로 이제 리눅스. 네, 뭐로 줄까? 맨날 이름 줄 때 헷갈려. 마이 리눅스다. 교수님 이제 마이 리눅스야. 누가 뺏어갈까 봐. 자, 리눅스를 깔 거고요. 얘가 실질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셋업 파일이나 얘에 대한 모든 파일이 요 경로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를 깔 건데 얘는 너무 일반적인 얘기고요. 여기 보면 리눅스 중에 요 밑에 보면 우분투가 있어. 데비안. 어디 있냐? 우분투 64를 깔아야 되겠지. 당연히 64를 다운받. 이렇게 하나를 만듭니다. 자, 봤어? 가상 머신 만들기. 아까 교수님이 추가 눌렀는데 이거 아니고 추가가 아니고 새로 만들기. 뉴로. 그지? 이게 영어를 한글로 바꾸면 또 애매하고 제대로 된 것도 영문으로 돼 있으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누르고 여러분들이 적당한 이름을 주고 위치에 리눅스의 우분투 64를 선택해서 하나를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자, 여러분들 교수님 건 막 16384니까 여러분들 PC에 메모리 알잖아. 교수님 건 뭐냐면은 16기가야, 메모리가. 노트북. 이 16기가가 작은 건 아니거든? 근데 지금 그냥 얘가 그냥 기본으로 주는 걸로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도 여러분들 실습에 충분하고 남습니다. 자, 일단 보면 메모리를 추천 메모리 1기가래잖아. 그래서 서버한테 내가 갖고 있는 거에 16기가 중에 1기가를 앞으로 서버가 사용하도록 잘라주는 거야. 자, 메모리 1기가. 자, 그 다음엔 뭐냐면 하드디스크 크기가 10기가를 배정할 거래. 자, 10기가면 여러분들 테스트하는데 충분해. 나중에 뭐 하나 과제는 있어. 그땐 알아서 늘리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는 기존 걸 갖고 오는 거고 얘는 하드디스크 없이 만들겠다라는 거고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 백업 받은 하드를 여기다 붙이거나 기존 하드 돼 있는 것만 붙일 때 이거 사용하는 거고 지금은 새 거니까 새 가상 하드를 만든다. 하드디스크도 10기가를 만들어서 하드에다가 어떤 파일 하나 공간을 만들어서 10기가는 얘가 사용하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해주는 거 버추얼박스 디스크 얘네 형식이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HWP 한글 워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 확장자가 HWP 형식으로 붙지, 그지? 그리고 뭐 이건 이제 다른 머신들의 확장자가 있는 걸로 만들겠냐라는 거거든. 자기가 권장하는 걸로 만들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10기가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0기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면 10기가를 점점 동적으로 늘려나가겠다. 10기가를 맥스로 해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디폴트로 이걸 해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파일 위치는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여기 10기가고 여기다가 10기가를 20기가로 하면 이제 20기가로 만들어주고 지금 하드디스크 2테라 붙어 있거든. 이 노트북에. 그러니까 2테라까지 갈 수 있는데 10기가면은 충분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데. 그래서 만들기를 하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보면 이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작을 누르면 이제 그 전원을 켜는 거야. 여기서 시작을 누르면. 근데 아직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새 PC를 살고 여러분들 윈도우를 깔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윈도우도 안 깔려 있는 그 서버가 하나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이걸 꺼버릴 땐 어떻게 하냐. 전원을 아예 끄세요라고 내가 이렇게 해놨고 꺼졌고 자, 이 서버가 가상 서버를 킬 때 지금 뭐냐면 여기서 보면 광학 드라이브는 여러분들 그 노트북에 CD-ROM이라고 있는 거 있잖아. 거기에 DVD-ROM이겠지 뭐 대부분. 여기에 사실 윈도우 깔 때는 윈도우 설치 CD를 넣을 거예요. 그지? 여기가 지금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팅해도 되고 아까 처음 들어갔을 때 세팅해도 되는데 광학 드라이브 즉 CD-ROM에 자 디스크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바탕화면에 자 아까 우분투
다운로드 받은 거 있잖아. 이게 CD-롬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선택하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CD-롬에 이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야. CD-롬에 이 파일을 들어간 거야. 그러고 처음 시작하면 드디어 리눅스가 설치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까 이 창을 저거 설치 안 하면, 저렇게 안 하면 처음 넣을 때 CD 넣겠습니까? 라고 나올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거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자, 지금서부터 얘가 설치가 될 겁니다.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뭔가 열심히 설치를 하네요. 설치가 요즘에 PC가 좋아서 아마 금방금방 될 거야. 자, 봅시다. 쭉쭉 녹화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다가 이상한 거 나오면 그때 보고 에러 나면 교수님 지금 방학 동안 나와 있으니까 물어봐. 여기서 깔 때. 뭔가 기다리고 있으면 열심히 깔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그때 뭘 입력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뭘 열심히 하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윈도우 처음 까는 사람도 알겠지만 한국어로 깔지 영어로 깔 건지 있어요. 자, 여기 한국어가 있는데 한국어가 없네? 한국어가 있어도 절대 한국어로 깔지 마세요. 왜냐? 서버는 영어 버전으로 돼 있고 아직까지 서버의 리눅스나 이런 데는 한글이 표준화된 한글이 깔리는 게 아니야. 물론 한글로 불 일도 없고 명령어 다 영어예요. 명령어 다 영어기 때문에 영어로 깔아야 됩니다, 이거. 자, 영어로 선택했습니다. 엔터 쳤고요. 자,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뭔가 업데이트가 해줘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업데이트 뉴 인스톨러. 얘를 업데이트하면 뭔가 업데이트까지 깔고 있네. 아, 괜히 더 긴 거랬나? 자, 얘를 깔 때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PC여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자, 키보드가 아까 지금 우리 영문으로 설치하고 있잖아. 그지?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가면 마우스 없어졌지? 자, 이거 마우스도 조이해야 돼. 자,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화살표로. 자, 화살표에서 자, 뭐냐면은 영문용 키보드를 사용하겠습니까? 라는 얘기야. 그지? 잘 읽어봐. 그지? 제발 읽어봐야 돼요. 영어라고 겁먹지 말고. Yes라고 누르면 영어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현재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잡았어. 여러분들 이것도 그것도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나중에 얘기했지만 DHCP이기 때문에 지가 잡을 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락시 서버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 사용할 게 아니거든. 프락시 서버. 그래서 프락시 서버 빈 채로 해서 엔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분투에 관련된 어떤 업데이트나 어떤 프로그램을 받을 때 이 아카이브 파일들을 어디 좀 즉 다른 사이트 얘가 통신 상황이 안 좋을 때 어디서 받아올까라는 거예요. 얘도 그대로 엔터 쳐주면 거기서 받아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거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까 잡은 10기가라는 디스크 있잖아. 거기 전체를 다 포맷을 해가지고 그 하드디스크에 리눅스를 깔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엔타이어 디스크라고 전체 디스크를 다 쓰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 한 다음에 얘가 재밌는 건 지금 돈의 파란색이 없었잖아. 그래서 화살표를 내려서 돈의 화살표를 만들고 엔터를 치우면 하드디스크를 지우고 설치를 하겠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한번 나와요. 이렇게. 하드디스크 9.974에다가 깔겠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뭐 파티션이는 바이오스 뭐 그룹을 깔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래 너 맘대로 해하고 하면 이제 자기가 맡은 이 PC의 모든 하드디스크가 지워져서 깔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오라클 버추얼 머신이 딱 어느 정도만 네가 서버가 쓰라고 이렇게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딱 10기가 얘가 지정된 10기가는 모두 지워지면서 거기에 리눅스가 설치하게 돼 있어요. 엔터를 쳤어. 그럼 경고 한번 하지. 컨펌. 뭐 이 지랄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그러면 나 그래 나 미쳤어 할래 하고 화살표를 내려서 컨티뉴에 가서 엔터를 쳐줘야 얘가 그 지정된 그 버추얼 박스의 하드 디스크에 리눅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는 줘야 돼.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 PC를 깔 때도 PC의 이름을 주잖아, 그지? 그 PC의 이름을 주듯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줘요. 나 따라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거 맞겠다. 저 코포 뭐 지금 SW까지 써요? 코포 SW 뭐 11 뭐 이런 식으로 쓰라고. 이거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나 코포 SW만 쓸게. 빵빵. 나 코포 SW 빵빵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그대로 따라하지 마. 자, 그러고 서버 이름도 코포 SW 빵빵.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지 알지? 그지? 그 다음에 코포 SW 빵빵. 자, 그 다음에 멍청하게 여기다 패스워드 쓰고 교수님 나 패스워드 몰라요. 뭐 이런 이따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거 다시 지우고 깔아야 돼. 방법 없어. 이 패스워드 적어놓든지 똑같이 써요. 교수님 코포 SW 빵빵으로 해서. 자,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이거 틀리면 세팅 못 합니다. 나중에 코포 SW 빵빵. 이 패스워드 모르면. 자, 그러고 돈 하면 자, 처음에 인스톨 오픈 SSH 서버를 깔 것인가? 라고 했어요. 자, 이거 나중에 설치해야 되는데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데 예스를 하든 아니면 인스톨을 나중에 하든 할 겁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저 탭으로 넘어갔어요. 탭키 또는 화살표로 넘어가도 돼. 지금 깔아도 되고 나중에 깔아도 돼. 깎아? 자, 깔자. 깔 때는 어떻게 하냐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돼요. 여기 가서. 아이 귀찮아. 하지 마. 안 해. 그냥 돈. 그러고 나면 초기에 뭐 깔 거냐 이렇게 나와 쭉. 나중에 여러분 그때 가서 그때 필요한 거 까는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도커 깔 거냐, 파워쉘 깔 거냐, 삼바 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쭉쭉 깔 거냐 모르겠으니까 일단 아무것도 깔지 말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설치를 하고 있는 거야. 설치가 됩니다. 아, 교수님 돌아버리겠다. 오늘 바빠가지고 딴 일 하다가 젠장 아까 30분인가 40분 녹화했거든? 근데 지랄 같은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거야. 이걸 받아버릴 수도 없고 저거 갖다 버려야지 저거. 그래서 얼른 새 마이크 갖고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 누가 나 좀 위로해줘. 아무도 위로를 안 해주네. 야, 이놈의 그지 같은 것도 빨리빨리 안 깔리고, 그지? 최신 PC는 아니더라도 좋은 PC인데, 어쨌든 깔리는데 약간의 시간은 걸리네. 자, 인스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옛날에는 리눅스 한번 깔려면 하루 종일 걸렸어. 교수님 예상하는데 10분에서 20분 예상합니다, 이거. 아니면 그 이전일 수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더럽게 오래 걸렸어요. 여기에 있는 분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엔 플로피 디스크로 깔았거든? 42장 깐 적도 있고, 그지 같은 거. 그잖아. 지금도 이게 몇 기가인데. 아싸, 어서 깔려라. 자, 깔리는 동안 음악이나 들어볼까요? 무슨 음악 들까? 웨이브를 볼까나? 깔려라, 제발 깔려라. 열심히 깔고 있네요. 누군가 깔고 있겠지. 웨이브, 바이브구나. 바이브. 무슨 노래냐?
몰라. 아, 송대관 형님의 노래네. 아, 이건 좀 그렇고. 아, 교수님은 양극을 달라서 이 추천하는 게 한쪽은 뽕짝이고 하나는 힙합이냐? 힙합은 듣다 보면은 애들하고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 막 적나라하게 욕을 하대. 그렇다 치고 자오기 이게 뭐 이러냐 이거. 아, 딴딴딴딴딴딴. 야, 그래. 나인뮤지스. 그래. 안 되면 트와이스다. 아, 저거 아직 안 깔렸지? 커널을 깔고 있네. 저거 끝나면 대충 다 깔릴 것 같은데? 저거 깔고도 자동 업데이트 하고 하면 또 한참 걸려. 이거 요즘 노래도 아닌데. 이거 말고. 뭔 노래야? 마미소는 그 저거 하냐? 그 뭐지? 그 저기 뭐야 이 얼굴에 그 빨간 거 쓰고 나오는 애. 그게 뭐 역 같은 거가 나와 이 시기. 겁나서 못 듣겠다 야. 아, 요즘 트로트다. 저 아직도 깔고 있네. 오늘 왜 이러냐? 이게 버전 20 무작위 큰가 보네. 여러분들 걸어놓고 나중에 따라하면서 이거 걸어놓고 그냥 쭉 봐요. 미친. 아이씨. 안동역이다. 그래. 저 웬수 저거 진짜 오래 걸리네. 버전 이렇게 오래 안 걸렸는데. 넘어갔다. 넘어갔다. 바람에 어디 소환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멈추고 새벽부터 눈이 거의 끝났다 야 파이널. 오케이 오케이.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랑아 안타까운 마음 높은다 목소리
리스토링 컨피그레이션 거의 끝나가는데. 옛날 노래다 이거. 오케이. 아니다. 업데이트 하고 있다 야. 시큐리티 업데이트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리부트 하겠네. 좀만 기다리면 끝나겠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 뭐 소리가. 업데이트만 끝나면 끝날 텐데. 여러분도 옆에서 설치하면서 걸어놓든가 두 번째 볼 때는 이 부분 넘어가면 돼요. 윈도우 업데이트를 지켜보고 있는 마음이네. 볼빨간 사춘기 찢어졌잖아. 비깡은 뭐야? 깡이나 보자. 리부트 나왔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자, 리부트.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정확하게 찾아야 돼. 야, CD-ROM 페일, CD-ROM 페일. CD-ROM을 빼야 되겠네. 언마운트. CD-ROM. 비어 있는데 언마운트 됐어. 자, 다시 엔터 쳤어. 자, 엔터 치니까 리부팅 되고 있습니다. 자, 리부팅이 되고, 자, 여러분들 리부팅 되고 잘 알아야 돼. 지금 리부팅 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줄 게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유저 뭘로 만들었죠? 코포 SW 뭐 몇 번 이걸로 만들었잖아. 그걸로 들어가자마자 반드시 해줄 게 있어. 이 부분 놓치면 여러분 다시 깔아야 된다. 자, 이게 지저분하니까 이게 닫아버리고. 자, 여러분들 처음에 나왔는데 저거 무시해도 되고요. 저건 나중에 저 에러 나오는 건 무시하고 코포 SW 몇 번 이거 들어갔지? 자, 로그인이야. 그다음 패스워드 아까 한 걸로 들어가야 돼. 저희 화면을 가리냐? 패스워드 코포 SW 빵빵. 아, 이거 나오는데 얘 지금 처음이라서 나오는 거고 무시하고 그냥 칠 거 다 치고 엔터 쳐요. 자, 들어갔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이제 나중에 하나씩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 처음 리눅스 깔자마자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이 sudo 수도
PASSWD ROOT라고 쳐고 엔터를 쳐야 돼요. 아직 엔터 치지 말고 설명을 해줄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간 이 리눅스 머신은 코포 SW 몇 번이라는 일반 사용자의 그 권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리눅스 설치하면 해줘야 되는 거는 리눅스에서는 루트 ROT라는 사용자가 최고의 대빵 사용자입니다. 이 최고의 대빵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설정돼 있지 않아. 그래서 제일 먼저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얘를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루트는 모든 그 유저의 패스워드를 다 바꿀 수 있는 슈퍼예요, 슈퍼. 대빵이야. 그래서 이 루트의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거는 여기다 sudo 수도 한 칸 띄고 passwd 한 칸 띄고 rot라고 이렇게 쳐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틀리면 골치 아파. 여기서 틀리면. 왜냐? 약도 없어. 다시 깔아야 될 수도 있어. 자, 루트라고 치고 패스워드. 자, 코포 SW00의 패스워드를 대세요라고 한 거지.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자, 이거 잘 읽어봐야 돼. 코포 SW 빵빵. 여러분 번호의 패스워드는 코포 SW 번호였겠지. 빵빵이라고 치고. 그러고 엔터 쳤어. 그 다음 중요한 게 new 패스워드인데 이 new 패스워드가 루트의 패스워드야. 여러분들 여기에서 쉬운 걸로 뭐 난 루트의 패스워드 ROOT라고 쳤어. ROOT라고 치고 엔터 쳤어. 그럼 이제 뭐가 나왔어? 패스워드 업데이트 석세스풀리라고 나왔잖아. 그죠? 이렇게 됐고. 자, 얘를 끄는 거는 셧다운. 끄는 건 나중에 가르쳐주고 그냥 끄면 되니까. 자, 로그인. 자, 그럼 끄자. 끄는 거. 자, 여기서 끄는 거 아주 무식하게 끄는 거. 전원을 내려, 이렇게. 그럼 전원 내릴 거냐? 이거 그대로 저장했다 다시 띄울 거냐잖아. 그럼 나 무식하게 전원 내렸어. 꺼졌지? 다시 킨다? 자, 물론 이거 자주 하면 하드디스크 나가면 다시 깔아야 되는데, 자, 일단 하면 얘가 부팅을 할 거야. 자, 부팅은 빠른 시간에 부팅이 되니까, 자, 서버가 부팅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글자만 나와. 텍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열심히 부팅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시스템이. 로그도 나오고 막 이럴 텐데, 자, 엔터 치고, 자, 아까 루트. 자, 루트라는 놈 만들었지? 자, 루트. 난 루트로 패스워드 줬어.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지느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창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무슨 실습을 할 거야. 자, 지금 있는 건 교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거지만 그냥 보면 되고요. 자, 얘를 정확하게 끄는 건 SUATDOWN 셧다운 그 다음에 now가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끄는 건 그런 거고, 여러분들 커맨드 창, 그 윈도우에서 커맨드 창에서 셧다운이라고 해도 이렇게 죽어, PC가. 자, 이거 볼까요? 자, 엔터. 자, 죽었어요. 이렇게 꺼진다고. 자, 이렇게 해서 끄는 게 정상적으로 끄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설치하는 걸 오늘까지의 그 과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이걸 하고 나서 또 제가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이 두 개가 돼야 여러분들이 리눅스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